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센터 RA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도 한 서너 명 정도 좀 신규 RA들을 뽑고 있는데 애널리스트의 직업이라든지 또 RA들의 생활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뭐 일단 리서치 센터 RA들의 생활은 고단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섹터에 따라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뉴스 정리를 하는 RA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출근하기 전까지 이제 모닝 미팅 발표 자료를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닝 미팅을 마치고 나면 잠깐 커피 타임을 가진 다음에 이제 한 9시 정도가 되면 장이 시작하면서 또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 뭐 여러 리퀘스트들이 많죠.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리테일에서 여러 리퀘스트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회사 공통 업무들이 있을 거고 애널리스트가 주문하는 다양한 자료를 또 찾아야 됩니다. 탐방을 잡아야 되고 기업 탐방 같은 경우들이 있죠. 네, 그리고 세미나 자료를 또 프린팅을 해서 바인딩을 해야 되고 또 세미나 자료를 또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들이 하루 종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심지어는 애널리스트가 쓴 법인카드의 영수증 정리 그리고 부재중 전화 메모 뭐 이런 것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 임무고요. 이때 애널리스트는 주로 밖에 있죠. 애널리스트는 낮에 일반적으로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기업 탐방을 가거나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기업 탐방을 가거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과의 미팅, 그 다음에 저희 지점하고의 미팅,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외 업무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주로 밖에 있습니다. 5시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업무들이 다 끝나게 되고 그런 업무들이 끝나게 되면 리포트를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작성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야근을 해야 되겠죠. 애널리스트가 주문하는 이제 각종 그래프하고 표를 이제 RA들이 그려야 되고요. 그 리포트가 작성이 되면 결제를 올려야 되고 전자 발송을 또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각각 데이터베이스, 고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거든요.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업데이트하는 게 한 30여 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한 50여 개의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서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같은 그런 각종 연관 기관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RA의 업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심리, 뭐 소매 판매, 그리고 백화점 기준점 성장률, 면세점 판매 실적, 그리고 중국인 인바운드, 내국인 아웃바운드,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 대중국 화장품 수출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런 데이터 업데이트를 주로 RA들이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엑셀 실력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월요일에 주로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일반적으로 월요일 오전에 그 주간의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거든요. 상당히 긴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관련된 참고할 만한 그런 리포트를 주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리포트를 그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포트를 일반적으로 월요일에 많이 냅니다. 저희 하나TV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월요일에 막 거의 그 병목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발표하겠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하고 휴일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뉴스들이 코멘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클리 리포트를 항상 월요일에 또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를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한 주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이제 이런 리포트들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들은 당연히 일요일에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요일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일요일에 거의 리서치 센터 절반 이상의 애널리스트하고 RA가 나와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개월이나 또는 한 분기에 한 번씩은 인덱스 리포트를 씁니다. 산업의 중요한 지표들의 변화라든지 또는 실적 프리뷰를 한 대 묶어서 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30페이지 내외 분량의 인쇄를 하게 되는 건데 100페이지가 넘을 때도 있어요. 가끔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뭔가 큰 변화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하죠. 근데 이럴 때는 밤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평일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글을 써놓으면 좋겠지만 뭐 다들 이해하시죠. 뭐 이게 벼락치기에 일반적으로 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다른 일도 바쁘고 또 좀 게으르다 보니까는 머릿속에 담아놓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풀어서 막 쓰게 되죠. 그러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밤을 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하고 표를 그리고 편집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섹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실적 추정 모델을 또 다 업데이트를 하고 업로드를 시켜야 돼요. 예,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덱스 리포트 낼 때마다 상당히 이제 애널리스트 마찬가지지만 RA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이제 분기에 한 번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실적 발표를 또 하잖아요. 네. 그 커버리지 기업 업체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적 추정 모델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숫자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뷰를 써야 되죠. 주로 RA들이 숫자를 업데이트 키인을 갖다 해놓고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적 추정을 이제 하게 되고 리포트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실적 발표 기간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발표를 하면 좋은데 어떤 날은 뭐 하루에 대여섯 개가 실적 발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새벽 서너 시까지 또 작업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RA 같은 경우에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는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 주 6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요일에 이제 출근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만 좀 제대로 쉴 수가 있는 거고요. 일요일 오전까지 쉬고 한 오후 3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이제 밤 11시 정도에 이제 퇴근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더구나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RA는 도제식 관계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일정에 철저히 RA가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적시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리포트가 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인적인 일정들이 이제 이렇게 틀어지기가 일쑤죠. 제 RA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서 리포트를 써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서 소개팅도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일인데 지금은 뭐 우스갯소리로 만나면 그때 소개팅을 못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네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RA들의 실질 시간당 임금은 편의점 알바를 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연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RA가 돈 때문에 일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배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꼰대 같은 말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 애널리스트가 되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고 이 RA 생활을 통해서 뭔가 다른 데로 시프트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RA들의 연봉은 대기업 초봉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만은 약 3년 정도 RA를 마치고 섹터 애널리스트가 되면 한 그거의 1.5배 정도의 그런 연봉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애널리스트 저희가 이제 보팅이 있기 때문에 폴에 들기 시작하게 되면 5위 이내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 연봉 수준이 거의 뭐 8천 정도 내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1등이라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30살의 나이에도 연봉 1억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폴 인센티브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 뭐 연봉이 1억 2, 3천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나이 30살에 연봉 1억 원이 1억을 넘게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등을 계속하고 계속 더욱 지명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섹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2억 원 내외 연봉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뭐 2개 섹터에서 막 1, 2위를 막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제가 입사했던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 봤습니다만은 2010년 전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원까지도
연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은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연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팀장보다 팀원의 연봉이 더 높은 경우가 뭐 즐비하고요. 철저하게 그런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또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애널리스트는 저는 이제 생각해 볼 때 셀러리맨을 할 거면 물론 자기 사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셀러리맨을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자유롭고 그리고 연봉도 자기 일한 것만큼 이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애널리스트의 직업이 셀러리맨 가운데서는 뭐 상당히 그 좋은 직업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실력에 따라서 연봉과 주식시장의 대우가 달라지죠. 모든 그 정보의 또 구심점이 될 수가 있다. 애널리스트의 상당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업체 대표이사나 또는 임직원하고 임원진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산업과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정보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그게 아이디어가 리포트가 돼서 이제 산업의 구조하고 변화를 제시하는 뭐 이런 새로운 등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보람 있는 그 역할이기도 하죠. 산업의 프론티어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가장 프론티어에서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체감할 수가 있다, 몸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짜릿한 흥분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직 기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사, 펀드 매니저도 갈 수가 있고요. 개별 업체들의 뭐 기획실이나 전략실, 그리고 IPO 회사의 CFO로 헤드헌팅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일을 3년 하더라도 꼭 섹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리서치 센터마다 각 업종별로 한 명의 애널리스트만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RA가 섹터를 받는 것도 상당히 운이다라고 해서 빈자리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마치 그 사자 무리에서 이게 숫사자가 떠나야 되는 것처럼 자기만의 또 새로운 그런 그 리서치 하우스로 옮겨서 자기만의 일을 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날 때까지 어떤 때는 뭐 4, 5년을 RA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일반적으로 다른 리서치 센터에서 헤드헌팅이 들어와서 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유명한 리서치 센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RA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뭐 섹터 애널리스트는 이제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RA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2년 차 넘어서고 하게 되면 내가 계속 이 하우스에 스테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그런 그 하우스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운용사나 뭐 이런 게 또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한 2, 3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그 일의 터프함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갈등을 많이 하게 되겠죠. 고민이 많고 그런 시기가 이제 2년에서 3년 사이에 그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은 힘들고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이제 워라밸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표의식이 상당히 분명해야 이제 견딜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서치 센터 이 애널리스트는 제가 보기에 셀러리맨으로서 뭔가 꿈과 나름대로 직업에서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RA 많이 지원자가 많아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